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8월 16일 새벽 6시 콜롬비아의 호세마리아 코르도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파나마의 토크맨 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는 다시 프랑스령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 MSSF 국제공항을 향해 이륙한다. 당시 비행기 안에는 휴가차 비행기를 탄 승객이 대부분이었고 승객 152명과 승무원 8명 등 총 160명이 탑승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륙한 지 57분 만에 엄청난 속도로 급하강을 시작한다. 당시 비행기의 운영은 웨스트 캐리비안 항공이 맡고 있었는데 1998년에 설립된 이 항공사는 주로 콜롬비아와 중미 지역으로 운항을 하는 지역 항공사였다. 하지만 항공사는 2005년 3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등으로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그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세대의 비행기 중 유지보수를 못한 2대는 운행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운행 중인 나머지 한 대의 비행기가 앞서 160명의 탑승객을 싣고 운항을 시작한 비행기였다. 당시 비행기의 조종은 40세의 오마르 오스피나 기장과 21세의 데이비드 무뉴즈 부기장이 맡고 있었고 그들은 별 문제 없이 높은 고도로 상승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이륙 후 57분이 지났을 무렵 비행기는 약 10,000m 상공에서 급하강하기 시작한다. 조종실에서는 실속을 경고하는 스토리라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그들은 빠르게 속도를 높이고 바등각을 줄여야 했다. 이를 알고 있던 부기장 무뉴즈가 기장에게 소리치듯 말했지만 기장은 오로지 엔진의 문제라고만 생각해 대처를 하지 않았고 별다른 대처가 없는 상태로 비행기가 더욱 급락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분당 1500m의 속도로 급락하던 비행기가 이제는 분당 3600m의 속도로 추락하고 있었고 약 4000m 상공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비행기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다며 긴급하게 관제탑에 보고한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비행기의 마지막 상승 신호가 울려 퍼졌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나 늦은 상황이었고 기장과 부기장은 더 이상 통신도 하지 못한 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땅으로 추락했다. 사고 이후 비행기는 꼬리 외의 전체 부분이 모두 파편화되어 형체가 아예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탑승자 전원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당시 비행기의 무게에 맞지 않는 고도로 비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 사고 직전 비행기는 약 10,000m 상공에 있었고 적정 수준인 약 9,400m를 상회하여 비행 중이었다. 그리고 사고 직전까지도 해당 비행기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 오로지 비행기의 실속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기장의 미숙한 판단으로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비행기를 운행했던 해당 항공사는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항공사 운항 증명이 정지되었고 이미 파산 위기에 처해 있던 회사는 얼마 뒤 파산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해안 지역에 위치한 비에라. 비에라는 동서로 나뉘어진 총 76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획도시로 부유한 커뮤니티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다.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오전 당시 로버트 드레이어라는 남성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가기 위해 비에라 지역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끌고 운전을 하던 드레이어는 비에라의 타비스톡 드라이브에서 운전 실수로 방향을 잘못 틀어 소화전을 들이받는다. 당시 소화전은 원래의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황으로 그와 연결되어 있던 수로를 통해 엄청난 수압 배물이 사방으로 솟구쳤고 이는 건너편에 있던 나무에까지 닿을 정도였다. 이 사고로 드레이어의 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는데 다행히 부상이 없던 드레이어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드레이어는 곧장 문 바로 옆에 난 1.5m 깊이의 구덩이로 빠졌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 채 점점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소화전이 밀려나면서 물이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물의 압력으로 옆쪽 공간에 깊은 구덩이가 생긴 것으로 보였는데 구덩이에 빠진 89세의 노쇠한 드레이유는 굉장히 강한 수압이 그를 구덩이 안쪽으로 밀어넣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솟구치는 물의 압력에 밀려 일어설 수 없었다. 당시 주변에 있던 100kg에 달하는 남성이 그를 꺼내어 보려고 접근했지만 사방으로 분출하는 수압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오고 있는 구조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구덩이 안에 갇힌 지 5분여 만에 구조대가 도착하였고 그는 구덩이에서 꺼내어졌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것은 그의 89번째 생일날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 미국의 태평원지대에 위치한 네브래스카주는 광활한 초원과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주변 환경,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마을이 존재해 관광객들이 방문하기에 좋은 도시다. 특히 네브래스카주에는 주 전체를 흘러가는 무려 500km의 플랫강이 존재하고 그곳의 가장 큰 지류인 엘크온 강에는 수영이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강이나 연못새물에는 물의 온도에 따라 단세포 유기체가 번성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부터 시작된 네브래스카주의 가뭄과 강한 더위로 인해 엘크온 강의 온도가 평소보다 높은 상태였다. 그리고 얼마 전 2022년 8월 8일 이곳을 방문한 한 아이가 있었다. 엘크온 강에 수영을 하기 위해 방문한 이 아이는 그곳에서 여느 때와 같이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이후 집으로 돌아온 지 5일 만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증상 발현 후 곧장 병원에 가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처음에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 전 따뜻한 강에서 수영을 했던 것을 의심한 담당인은 이와 관련한 검사를 하였고 결국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는 사람의 뇌를 먹이로 삼는 아메바에 의해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아메바는 주로 따뜻한 담수와 토양에 서식하며 사람의 코 속 후각상피를 통해 뇌로 이동하여 인간을 감염시키는 단세포 생물로 감염이 된 사례는 적지만 치사율이 97%에 달한다. 결국 이 아메바에 감염된 아이는 증상 발현 후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 안타까운 아이의 사망 소식은 얼마 전 미국에서 발생한 13세 소년의 아메바 감염에 의한 두 번째 사고여서 더 많은 안타까움을 남겼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